저는 로스쿨 다닐 때 수업 조교, 연구 조교, 로펌에서도 일하고 정부 기관에서도 일해봤습니다. 학생 비자를 갖고 가자마자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다? 교내 근로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2불에서 한 20불 정도, 50불까지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꿀팁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F1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내 근로, 두 번째는 CPT, 세 번째는 OPT를 사용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내 근로입니다. 교내 근로는 교내 식당이나 교내 헬스장, 도서관, 수업 조교 등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곳을 국제학생도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헬스장이 되게 컸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80% 이상이 학생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수영을 자주 했는데 수영할 때 라이프가드도 다 학생이었고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도 다 학생이었고 카운슬링 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카운슬러들도 학생 카운슬러들로 무료 상담도 해주고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이 한국 대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변호사님은 교내 근로 어떤 활동으로 하셨던 거예요? 저는 로스쿨 다닐 때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업 조교도 해보고 로스쿨 도서관에서 연구 조교로도 일해봤습니다. 교수님들이 부탁하시는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거에 함께 참여하고요. 학생으로서 수업으로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수업 외적으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것들을 배우기 참 좋은 기회였었어요.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딱히 신청해야 될 거는 따로 없고요. 근데 교내 근로 미국에 가자마자 시작하게 된다면 돈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소셜 세큐리티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건데 미국에 학생 비자를 갖고 가자마자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다? 이렇게 빨리 소셜 세큐리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교내 근로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발급받으면 평생 함께 가는 번호이고요. 신용을 쌓을 수도 있고 이걸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나중에 CPT나 OPT를 시작할 때 이 소셜 세큐리티 발급을 위해서 근무 시작일을 조정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 12불에서 한 20불 정도 시간당 생각하시고 학기 중에는 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데 방학 동안은 풀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교내 게시판, 구직 게시판을 자주 봤어요.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따로 CPT나 OPT를 신청하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어서 교내 게시판을 자주 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CPT입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이라는 건데요. 미국 대학 재학생들이 F1 비자로 재학 중에 현지에서 인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본인 학업과 관련 있는 일이면은 신청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CPT는 인턴십, 파트타임 일, 무슨 일을 하셔든 다 신청하셔야 돼요. 보수가 없다고 하셔서 CPT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보수 인턴십을 하시더라도 꼭 CPT 허가를 받고 하셔야 합법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됩니다.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CPT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보통 2학기 이상 이수를 하신 뒤에 일하시고자 하는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으셔야 되고 학위를 취득하려면 실습 과정이 필수이거나 취업이 요구되는 수업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턴십 수업이 있으시다면 인턴십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시고 다 하신 뒤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 가셔서 허가를 받으셔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턴십이라든지 실습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CPT를 못 쓰는 거예요. 졸업 요구 조건 중에 근무 경험이 없거나 인턴십 수업이 없는 학과라면은 CPT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PT 관심 있으신 분들, 실용적인 근무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은 가시기 전에 그 과가 CPT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은 CPT 과정은 어떤 활동으로 하셨던 거예요? 저는 파트타임 CPT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CPT로 호텔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고 정부 기관에서도 일해봤습니다.
학부생 때는 저희 과에서 1000시간 관련 근로 경험이 있어야만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호텔에서 근무를 CPT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때는 학과에 Practical Training Requirement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턴십 수업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해서 인턴십 수업을 들으면서 로펌에서 잡 오퍼를 갖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를 찾아가서 CPT를 시켜달라고 하니 승인을 해주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로펌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CPT로 주어졌었어요. 페이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CPT는 관련 업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면 거의 교내기관이랑 비슷하게 버시고 큰 회사들에서 일하시면 50불까지 받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CPT는 파트타임 CPT가 있고 풀타임 CPT가 있는데 파트타임 CPT는 주당 20시간 이하를 근무하실 수 있으시고 풀타임 CPT는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6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게 되시면 1년 동안 OPT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서 차감될 수도 있고 1년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OPT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OPT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OPT라는 건데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말 그대로 선택적인 실습 교육입니다. OPT는 본인 전공과 관련된 계열로만 일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졸업 예정임을 과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으시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PT는 또 CPT와는 다르게 Job Offer Letter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오퍼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졸업하시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OPT를 신청하셔서 1년 동안 혹은 STEM 계열일 경우에는 3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STEM 계열이라고 하면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리고 Mathematics 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선정한 STEM 전공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학과에 재학 중이시라면 STEM 계열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은 OPT 어떤 활동으로 하셨던 거예요? 저는 로스쿨 졸업한 뒤에 1년 동안 OPT를 사용해서 법원에서 Law Clerk, Judicial Law Clerk로 1년 동안 일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럼 OPT 신청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OPT 신청은 졸업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일이 2025년 5월 16일이다 하면은 2025년 2월 15일 날부터 OPT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청할 때 OPT 시작일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OPT 시작일은 졸업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16일이 I-20상 졸업이시라면 2025년 7월 15일이 OPT 시작일이 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예요. 따라서 2026년 7월 15일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OPT 페이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OPT는 CPT랑 비슷하게 업계나 업종에 따라서 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OPT는 CPT랑 다르게 20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고 20시간 이하로도 일할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한 만큼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OPT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나요? OPT가 거절되는 이유는 거의 30-day rule이라는 게 어겨지면 거절이 많이 돼요. 30-day rule은 OPT 시작 예정일에서 30일 이전에 OPT를 신청해야 되는 룰인데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2025년 6월 20일 날 신청을 하시면 20일밖에 없는 기간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널널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이렇게 널널하게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 되나요? OPT는 EAD 카드라고 Work Authorization 카드가 나오기에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려요.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더 널널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서류가 누락되면은 OPT가 거절이 되게 되는데 OPT가 거절되면은 이제 오버스테이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 서류를 누락되지 않고 잘 신청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OPT든 CPT든 교내 근로든 처음 스텝은 비자 발급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서 F1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